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코디네이터 열정 PM입니다. 오늘은 쓰라린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3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공유를 드리고, 실패 경험이요. 이제 앞으로 이런 실패를 이제 하지 않을 거잖아요. 저는 3천만 원을 날렸지만 그 이상을 배웠다고 생각해요. 제가 실패한 부동산은 지식산업센터였습니다. 제가 이거를 분양을 받았는데 임장도 다니고 하다가 우연치 않게 지산이라는 걸 이제 제가 알게 됐었죠. 그런데 그 영업하시는 분이 사기를 좀 저한테 치긴 쳤었어요. 분양을 하는 분들이 모든 이제 사기를 친다는 그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잘못 만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저를 이제 얘기한 게 이게 지금 3억도 안 된다. 분양 받는 원래 10% 계약금을 내야 돼서 한 2,800 정도를 내야 되지만 계약금 5%만 하라고 한다.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분양 수법이에요. 좋은 현장은 이런 프로모션을 안 합니다. 안 되니까 어떻게든 1,000만 원 조금만 더 있으면 받을 수 있다. 이게 수법이었는데 와, 그때는 진짜 알면서도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냥 호락호락하진 않잖아요. 자기는 너무 좋아서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를. 몇 호를 했냐 물어봤더니 예를 들어서 505호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중에 임차도 맞춰야 되니까 작은 평수보다 큰 평수가 좋지 않느냐. 그럼 내가 504호나 506호나 있으면 하겠다라고 했었어요. 이제 다 위치를 보고. 그런데 제가 이제 너무 친해지다 보니까 그 팀장이랑 그분이 계약한 그 계약서를 실제로 한번 보질 못했어요. 믿었죠. 믿었고 그래서 이제 결국 분양을 받았는데 결국은 이제 장이 안 좋아졌잖아요. 전매도 힘들고 어떻게든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임차가 맞춰질 현장이 아닌 거예요, 당분간. 그래서 이제 그분이랑 같이 임차 전략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분이 팔았다는 거예요. 전매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 어떻게 전매를 했냐고 했더니 뭐 이렇게 변명을 하면서 무슨 이유를 대면서 전매를 했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본인이 받지 않았던 거죠. 분양 사기를 당하긴 했지만 이거는 전적으로 제 책임인 거예요.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든 말든 분양을 받는 거는 일단 저는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교훈을 느꼈죠. 지산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끝물이구나. 상승장 끝물. 금리가 낮았을 때 특히. 그래서 이 분양을 받았는데 도저히 제가 등기를 엄두가 안 내는 거예요. 이제 공실이 한 1년, 2년 가면 버티겠는데 유령 호실이 될 것 같아요. 과감히 이제 포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계약서를 제가 제대로 안 봤었죠. 이게 보니까 10% 계약금을 포기를 하면 저는 그냥 깔끔하게 이제 털으려고 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장이 이제 중도금 대출이 있었는데 이걸 무이자로 시행사에서 부담하는 조건이었는데 중도금이 실행이 되면 이제 그 계약 해지를 되냐 안 되냐는 그 시행사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시행사랑 얘기했어요. 이 지산에서는 저한테 계속 등기 치라고 압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등기 안 쳐? 지금 중도금 대출 이거 안 갚어? 너 이거 신용불량자 돼.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았어. 한 3달 동안 계속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은 계약 해지가 됐어요. 어떻게 됐냐? 이제 시행사에다가 읍소를 한 거죠. 읍소를 하고 나는 도저히 지금 못 친다 등기를. 내가 실제로 사용할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임차도 안 될 것 같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자 감당을 할 수가 없다. 계속 얘기해서 시행사에서 그런데 절대 안 봐줘요. 무조건 등기 치라는 거예요. 결국은 계약금 포기를 하고 현재까지 받았던 중도금에 대한 그런 무이자를 제가 부담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주하고 나서 준공이 되면 또 관리비라는 게 나오잖아요. 관리비 또 제가 부담을 하고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제가 이제 손해를 봤었어요. 그래도 이제 지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PM님 정말 대단합니다. 원래 그렇게 계약 포기를 잘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래도 이제 시행사랑 잘 얘기가 돼서 이제 취소를 했어요. 위약금을 내고 중도금 이자도 뱉는다고 하고 해도 포기가 시행사들이 워낙 이 재분양을 할 가능성이 낮은 그런 현장들은 이 계약금을 포기한다 그래도 포기를 안 해줘서 지금 소송도 많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머리 아프죠. 이런 지식산업센터에 본인이 이제 투자자가 아니라 이제 본인이 쓸 거면 괜찮은 현장들도 있어요. 이제 똘똘한 현장들이 있죠. 대부분 그래도 이런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쓰는 게 가장 좋죠.
저는 이제 3천만 원이 정말 아까웠는데 제가 이 40대에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은퇴를 해서 누구한테 꼬임을 당해서 그 분양사원이 저한테 했던 또 수법이 있었어요. 이게 너무 인기가 있어서 6개 옷을 한꺼번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받아야지만 자기가 좋은 옷을 갖고 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이 6개를 나중에 제가 만약에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월세가 어마어마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 몰빵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 퇴직했는데 등기를 쳐야 되는데 또 받으면 또 이자, 공실, 와 끔찍하죠. 근데 그때 워낙 붐이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받으신 거예요. 막 몇 개, 막 가족들 뭐 같이 받고, 지금 완전히 아비규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지산 현장들이, 이런 위치가 안 좋은 현장들이. 그다음에 임차는 수요가 없고, 앞으로 이런 실수를 안 하면 되잖아요. 분양을 받는다, 이렇게는 안 받겠죠. 위치가 정말 좋고 고분양가가 아니고 전망이 좋은 데만 제가 분양을 받겠죠. 요즘 지산 망했다, 공실이다, 그런 기사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저도 한 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도 사람이니까 이런 실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나간 거는 있고 앞으로 이런 실수를 하지 말자는 그런 메시지, 그런 교훈을 얻었고요. 그리고 본인에 대한 그런 뚜렷한 목표가 있는 상태로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좀 다음에는 좀 밝은 주제로 또 다시 찾아뵐게요. 네. 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